눈을 뜨면 사방에 구불구불한 모래 언덕이 조용한 호수로 이어지는 쾌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호수 표면이 살짝 흔들리면서 머리 위로 천천히 떠다니는 흰 구름의 반사가 깨집니다. 호수 반대편에서는 폭우가 주변을 물들이고 하늘 전체가 호박색으로 칠해져 일몰이 곧 시작될 것만 같습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의 표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수성과 명왕성보다 직경이 더 큰 위성입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두껍고 질소가 풍부한 대기와 딱딱한 빙상 아래 바닷물이 있는 바다를 가진 타이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지구와 비슷한 세계입니다. 게다가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이지만 구름, 비, 강, 호수, 심지어 지하 바닷물 바다까지 본격적인 행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적합한 외계 세계를 찾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화성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태양계 내에서는 이 점에서 붉은 행성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시니 우주탐사선에서 얻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타이탄의 생명체가 실제 사실이라는 버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타이탄에 대해 몇 가지 놀라운 것을 배웠지만 위성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행성 때 가장자리를 넘어 고리 모양의 거인으로 여행을 떠나 놀라운 특징을 가진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그럼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165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휴겐스가 발견하고 그리스 신화의 고대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타이탄은 토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달이자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며 유일하게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위성입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의 실체는 카시니 우주선이 이 거대한 행성의 행성계를 방문하여 타이탄을 127회 근접 비행하기 전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카시니 또한 2005년 유럽 우주국의 소형 착륙 탐사선인 후인게스를 타이탄에 보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 비밀의 베일을 벗기는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달의 크기는 태양계의 행성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지름은 5,151km로 수성의 지름보다 크고 화성보다 약간 작으며 달보다 거의 50% 더 넓습니다. 타이탄의 질량은 1.345 바이 1023kg으로 지구 질량의 45배에 불과합니다. 질량으로 볼 때 토성의 위성은 목성의 위성인 가미네데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인상적인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은 밀도가 1.88g의 세제곱센티미터로 낮습니다. 이에 비해 모 행성인 토성의 밀도는 687kg 세제곱미터입니다. 과학자들은 위성에서 약한 중력장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 표면의 인력은 지상 매개 분수보다 7배 약하고 위성 표면의 중력은 달의 1.62에 비해 1.35로 달과 거의 동일합니다. 타이탄의 특징은 우주에서의 위치입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은 토성의 고리 영역 밖에서 초당 5.5km의 속도로 타원형 궤도를 돌며 모 행성을 공전합니다. 또한 타이탄과 토성 표면 사이의 평균 거리는 122만 킬로미터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 14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는 우리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9.5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태양의 빛이 타이탄에 도달하는데 약 80분이 걸리므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달의 햇빛은 지구보다 약 100배 정도 약합니다. 타이탄은 우리 달과 마찬가지로 항상 한쪽에서 토성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탄이 토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 기준으로 15일과 22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약 지구 29년이 걸립니다. 토성과 그 위성은 황도 축에 대한 자전축의 기울기 각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이탄 표면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 계절에는 지구에서 7년 이상 지속됩니다. 타이탄의 각 계절은 토성과 동일한 달력을 따르며 계절은 지구에서 7년 이상 지속되지만 토성의 공전 편심 때문에 북쪽의 여름과 남쪽의 겨울이 반대편보다 더 오래 지속되므로 완전한 주기는 지구에서 29년이 걸립니다. 또한 토성 위성에서는 7.5 지구년마다 여름이 추운 겨울로 대체됩니다. 천문학적 관측에 따르면 오늘날 가을은 토성을 마주보고 있는 타이탄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위성은 모 행성 뒤에 태양 광선으로부터 숨어있기 때문에 타이탄이 가을이 길고 치열한 겨울로 대체되는 이유입니다. 위성 표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140도에서 영하 180도 사이입니다. 우주탐사선 휘겐스에서 얻은 이 데이터는 극지방과 적도 온도 차이가 3도에 불과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타이탄 표면에 태양의 영향을 방지하는 밀도가 높은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위성 표면이 에탄, 수증기, 입자, 암모니아로 인한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타이탄의 내부 구조는 모든 텔루르 그리고 암석 행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태양계의 처음 내행성처럼 철, 니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음석으로 형성된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이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천문학, 기후학, 빙하학, 미생물학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향후 우주 탐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2004년 국제탐사선 카시니 후이겐스가 토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토성의 자연위성은 깊은 수수께끼였습니다. 2005년 1월 14일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한 후 후이겐스의 착륙선이 도착하면서 이 미스터리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성과 그 얼음 위성의 경이로움을 공유하며 우리를 놀라운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자동 정거장 카시니의 임무는 이 별을 덮고 있던 안개의 베일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우주선은 토성 궤도를 돌며 타이탄을 포함한 위성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탐사선 카시니의 연구는 적외선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와 특수 레이더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사진은 위성 표면에서 900에서 2000km 떨어진 거리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7년 동안 태양계의 광활한 우주를 비행한 후 정거장은 우주탐사선 후이겐스를 타이탄에 전달했습니다. 착륙선은 타이탄의 빽빽한 대기층을 뚫고 낙하산을 타고 2.5시간 동안 하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탐사선의 장비는 위성 대기의 구성을 연구하고 150, 70, 30, 15, 10km 높이에서 표면을 촬영했습니다. 긴 하강 끝에 우주선은 2005년 1월 14일 타이탄의 얼어붙은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달에 착륙한 후 후이겐스는 72분 동안 작동하면서 카시니를 통해 위성 표면에서 직접 많은 유용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연구팀은 카시니 우주선과 후이겐스 탐사선이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타이탄의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카시니 우주선과 후이겐스 탐사선에서 얻은 결과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이미지 이전에는 타이탄은 표면이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인 먼 위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였지만 이후 타이탄의 표면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 타이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탐사선 후이겐스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주로 고체 얼음과 유기물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토성 위성의 표면을 자세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먼 위성의 조밀하고 뚫을 수 없는 대기는 지구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에서 20년이 지난 후 우주선은 연료가 부족합니다. 나사가 설명했듯이 토성의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카시니는 고리가 달린 거인으로 보내졌고 마지막 대담한 임무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탐사선은 임무를 완수하고 가스 거인의 대기권에서 불타버렸습니다. (2019년에) 나사는 2007년에 이 낯선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 드래곤플라이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임무에는 현재 인내심 탐사선과 함께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인제뉴이티 드론의 대형 버전으로 위성 표면을 비행하는 일종의 로봇 헬리콥터가 포함될 것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미션 과학팀은 목표와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임무는 타이탄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 주로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에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플라이는 과거 또는 현재 모든 유형의 생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생화학적 징후를 찾을 것입니다. 타이탄의 기능 덕분에 드래곤플라이는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위성 표면 위를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의 밀도가 높지만 난기류가 심하지 않은 그 대기와 낮은 중력 덕분에 드래곤플라이의 탐사선은 기존의 패턴을 사용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짧은 비행을 하고 표면의 여러 영역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장소로 접근할 수 있는 착륙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드래곤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 적도 근처의 광활한 모래 언덕지대인 샹그릴라에 착륙할 예정이며 이곳은 과학자들이 유기퇴적물을 채취하고 인근 지역을 탐사하여 물 얼음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탐사선은 타이탄에서 하루 종일 각 위치에 머물다가 이륙하여 새로운 위치로 이동합니다. 탐사선은 결국 표면에 유기물과 물이 섞인 흔적이 있는 폭 90km인 분화구인 셀크 크리에이터로 이동해 더 오래되고 깊은 암석에서 생물의 반응에 대한 증거를 연구할 것입니다. 이 행성 탐사선은 3년간의 임무 기간 동안 총 약 160km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탐사선이 이동한 거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이미지와 데이터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양계에서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타이탄에 대한 정보는 과학계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닮은 꼴은 2005년 자동 탐사선 휘겐스가 위성 표면에 착륙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우주선에 탑재된 사진과 비디오 카메라는 72분 동안 타이탄의 표면 사진과 이 먼 세계에 대한 기타 영상 자료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 천체는 토성의 위성이지만 구름, 비, 강, 호수, 심지어 지하 바닷물 바닥까지 본격적인 행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탄 바다와 두꺼운 대기를 가진 타이탄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지구와 비슷한 세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는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스 분자의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대기는 유해한 태양 복사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열의 재분배와 기체의 혼합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생물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계에는 180개가 넘는 위성이 있지만 타이탄은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태양계의 위성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너무 미묘해서 그 존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다른 달들과는 달리 대기가 말 그대로 타이타닉입니다. 대기는 매우 조밀하고 불투명하여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위성 실제의 크기를 평가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1994년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는 강력한 새 망원경을 사용하여 타이탄의 가스 외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탐사선 휴겐스를 보내야만 350년 이상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위성의 표면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구와 비슷합니다.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질소 함량은 약 78%입니다. 토성 기체 외피의 나머지 5%는 메탄과 기타 탄소 화합물입니다. 타이탄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약 60% 더 높으며 이는 사람이 지구 바다 표면 아래 약 50피트 아래에서 수영할 때 느끼는 압력과 거의 같습니다. 타이탄은 지구보다 질량이 적고 중력이 가스 껍질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가 지구보다 10배 더 멀리 뻗어 있으며 두께는 거의 600km에 이릅니다. 대기가스의 구성은 질소 약 95%, 메탄 5%, 소량의 에탄, 아세틸렌 화합물, 프로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헬륨, 시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의 각 층마다 고유한 구성과 농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타이탄의 대기 중 높은 곳에 있는 메탄과 질소 분자는 태양의 자외선과 토성의 자기장에서 가속된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 분리됩니다. 이러한 분자의 일부가 재결합하여 다양한 유기화학 물질을 형성하며 여기에는 생명에 필수적인 다른 원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메탄과 질소가 분리되고 처리되어 형성되는 화합물 중에는 일부는 달 표면을 우주에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짙은 주황색 안개인 일종의 스모그를 만듭니다. 타이탄 대기의 기원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얼음 형태의 암모니아가 해성에 의해 전달되어 충돌이나 광화학 과정을 통해 질소로 전환되었다는 가설을 옹호합니다. 또 다른 가설에서 과학자들은 해성의 또 다른 일반적인 구성 요소인 단순 유기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탄의 대기의 나머지 5%는 거의 전적으로 메탄입니다. 메탄은 끊임없이 순환해서 제거되고 더 크고 무거운 분자로 변형이 되어 위성 표면에 퇴적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메탄 매장량은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몇 년 전 유명한 해성 코우리에 접근한 유럽 탐사선 로스테가 얻은 그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해성은 태양기 초기에 형성된 원시 천체이며 많은 해성이 더 큰 천체, 행성, 위성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성의 지표면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조밀한 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타이탄에 유입된 유기물질이 심해의 높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과정은 주로 메탄과 같은 가스를 방출하여 표면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은 위성의 조밀하고 신비한 대기에 축적된 질소 총 질량의 약 절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 대기의 특징은 지구를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실제로 대기 하층에 유기탄화수소 분자가 존재하면 엄청난 농도의 메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 효과를 중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천체의 표면은 탄화수소의 존재로 인해 균일하게 냉각됩니다. 동일한 과정과 토성의 중력장이 타이탄 대기의 순환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토성의 달의 대기에서 활발한 기후 과정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끊임없이 체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체에 강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과 토성의 중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공기가스 껍질을 포함할 수 없는 천체에 강한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고리 모양의 거인의 위성 대기압은 1.5바입니다. 이것은 타이탄 대기의 가스 농도에 따라 변함없이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항상 반영됩니다. 타이탄의 기상 조건 생성은 주로 지상 기단과 달리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짙은 구름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구름은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의 강수량의 원천인 대기 형성입니다. 저온으로 인해 천체의 대기는 건조합니다. 또한 극지방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구름 덮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인해 대기의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타이탄의 강수량은 질소, 에탄, 암모니아 화합물로 구성된 메탄얼음 결정과 설입니다. 반면에 연구자들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타이탄에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2010년 9월 타이탄의 대기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붐 구름을 감지했습니다. 이 구름이 어떻게 타이탄의 표면에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타이탄 대기의 지구 기후 모델을 3D로 모델링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탄의 기후는 열대와 적도 주변의 지구 기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타이탄의 표면에 폭풍을 형성하는 행성파는 지구의 폭풍이 훨씬 덜 강렬하지만 지구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풍과 매우 유사합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온도가 훨씬 낮고 표면 자체의 화학 성분이 다르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한 곳 중 하나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타이탄의 적도 근처에 있는 거대한 평원 샹그릴라에는 타이탄 표면에 약 13%를 덮고 있는 모래 언덕이 있는데 나미비아의 모래 언덕과 쉽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모래의 산 높이가 300m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타이탄에서 모래 언덕이 100m에서 175m로 조금 더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 모래 언덕은 모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탄화수소 알갱이와 얼어붙은 메탄과 에탄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 찌꺼기처럼 보입니다. 이 모래 언덕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지 악마가 타이탄 표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주선 하이원스가 전송한 기상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타이탄에는 질소와 메탄이 햇빛의 영향을 받아 분해될 때 나타나는 라디칼에 의해 형성된 현탁액에 많은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래로 가라앉습니다. 타이탄 표면의 모래 알갱이는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에서 200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달에 있는 암석의 풍화 과정은 암석의 모양에 크게 기여합니다. 카시니 행정관 정거장은 타이탄의 적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활발한 먼지 폭풍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달이 화성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활성 먼지 주기의 존재와 모래 언덕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먼지 악마의 형성 가능성. 한 연구에서 아이다호 대학의 과학자들은 그러한 먼지 악마가 실제로 타이탄의 대기에 존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05년 1월 타이탄 표면에 처음으로 착륙한 우주 탐사선 후이겐스가 얻은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압력, 온도, 풍속의 매개 변수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대기 현상이 소위 에올리안 9호
이 경우 모래 언덕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의 먼지 악마는 직경이 최대 500m에 달할 수 있으며 악마의 눈이 접선 풍속은 초당 수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 알갱이를 들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빠르면 2034년에 타이탄에 착륙할 예정인 드래곤플라이 우주탐사선을 통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메탄으로 뒤덮인 두꺼운 덮개 아래에서 우주탐사선 후이겐스의 사진 렌즈와 카메라는 수많은 호수와 바다로 분리된 대륙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구 표면과 타이탄의 또 다른 인상적인 유사점, 그러나 일부는 북미의 오대호만큼 큰 이 지층은 물이 아니라 메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유타주의 화이트 캐년과 유사한 언덕과 계곡의 기원은 타이탄 표면에서 순환하는 가스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대륙에는 많은 암석과 산악 지형이 있으며 깊은 틈새와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평원과 계곡으로 대체됩니다. 반면에 타이탄 표면에 흩어져 있는 암석도 친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위들은 달의 매우 추운 환경에서 형성된 물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춥고 돌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위성은 활성 단계에 있으며 지각 과정이 관찰됩니다. 이는 토성의 거대한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성력에 의해 촉진됩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타이탄에 화산이 존재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녹은 암석 대신 액체 물을 분출합니다. 타이탄의 표면에서는 때때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위성 표면에 메탄비가 쏟아집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표면에서 이러한 액체 활동을 하는 행성은 없습니다. 토성 달의 다양한 지형은 놀랍습니다. 과학자들은 부드러운 유기먼지가 어떻게 모래 암석 알갱이로 변하는지, 바람과 비가 어떻게 모래 언덕을 형성하고 협곡을 조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토성의 큰 위성인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 밖에서 계절에 따라 유체가 순환하는 유일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 유체 순환이 태적물 순환과 결합하여 타이탄의 다양한 지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타이탄은 지구처럼 보입니다. 적도에는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위도에는 평야가 우세하며 극지방에는 호수와 협곡이 있습니다. 빽빽한 대기의 누에고치 덕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대신 액체 메탄이 타이탄에 흐르고 질소 바람이 탄화수 모래 언덕을 모읍니다. 실제로 이 모래의 기계적 성질은 지구를 덮고 있는 일반적인 규산염 태저검의 성질과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탄화수소 입자는 내구성이 훨씬 떨어지고 빠르게 먼지로 환원되어야 하는 반면 모래 언덕을 형성하려면 상대적으로 큰 과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침식의 영향으로 돌과 규산염 광물이 결국 작은 입자로 분해됩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은 이러한 입자를 침전지로 운반하고 그곳에서 압력, 수위, 때로는 열의 작용으로 입자가 다시 돌로 융합됩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에도 비슷한 순환이 존재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도 자연의 힘이 바위를 모래와 먼지로 갈아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어떻게 다시 모래 언덕의 바위와 모래로 변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대 바다의 얕은 바다에서 흔히 발견되는 밀리미터 크기의 구형 알갱이인 오이드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알갱이는 화학적 강수에 의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서 나온 탄산칼슘은 일반 모래 알갱이 위에 층층이 쌓입니다. 입자가 서로 문지르고 분해되어 탄산칼슘이 물로 돌아가 다시 침전됩니다.
파괴와 형성 과정은 서로 상쇄되고 입자는 크기를 유지합니다. 연구자들은 타이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먼지 입자가 서로 합쳐져 모래와 암석 알갱이를 형성한 다음 바람에 의해 부서진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을 고려하여 과학자팀은 카시니 미션에서 수집한 기후, 대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적물 이동 주기를 모델링했습니다. 그 결과 녹는 과정, 바람과 강수량의 패턴이 지형의 다양성을 설명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적도 벨트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퇴적암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모래 언덕을 형성합니다.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훨씬 약하지만 습도가 더 높고 입자가 평원을 형성하는 빽빽한 암석으로 녹아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는 비와 강이 바위의 깊은 협곡과 미로를 조각하는데 이는 지구의 카르스트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카시니 장비는 거대한 구름 시스템과 타이탄 표면의 어두워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비가 내리고 넓은 지역에 침수된 습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우리는 물이 아니라 액체 메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관측에 따르면 햇빛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기의 질량의 순환도 변화하여 위성 적도 지역에 강력한 구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은 메탄으로 포화되어 있는데 메탄은 지구 대기에서 물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탄의 매우 차가운 대기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름은 비를 뿌려 호수를 액체 탄화수소로 채웁니다. 카시니오는 토성의 달 아극 지역에서도 비슷한 호수를 레이더 조사 중에 발견했지만 최측 관측을 통해 타이탄의 적도 지역에 액체 물질의 계절적 또는 영구적 저수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타이탄의 적도는 이전에는 매우 건조한 기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분명히 타이탄의 기후는 지구의 열대 지방과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열대 지역에서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구름이 형성되어 행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타이탄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적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위성의 극지방에 강수량이 떨어지면 적도에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폭우, 폭풍, 계절의 변화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현상을 멀리 떨어진 차가운 위성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타이탄이 지구와 닮은 점은 액체의 구조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서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호수와 바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타이탄에 접근한 카니시 우주선은 이 메탄 호수의 전례 없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이처의 천문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이 호수 중 일부는 깊이가 100m가 넘고 수천 년 동안 메탄 낙진에 의해 공급되어 왔으며 다른 호수는 깊이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고 한 계절 동안만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 밖에서 태양계에서 표면에 안정된 액체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측에 따르면 바다 북부의 하구인 모레이만 지역의 수심은 85m에 이릅니다. 그러나 크라켄의 중앙 부분에서는 바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너무 깊거나 액체의 구성이 너무 많은 전파를 흡수하여 아래에서 반사된 신호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액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가설은 바다의 액체가 지속적으로 혼합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경우 크라켄의 중앙 지역의 깊이는 최소 100m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시니의 작업은 타이탄의 바다와 호수의 액체 환경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진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타이탄의 액체 구성은 76에서 80%는 에탄, 6에서 7, 8%는 프로판, 메탄은 5%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액체에는 얼어붙은 기체로 표시되는 주요 원소 외에도 시와나수소, 부탄, 부텐, 아세틸렌이 존재합니다. 타이탄의 주요 물 축적은 지구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다소 다릅니다. 물과 암모니아로 구성된 과열된 얼음의 거대한 퇴적물이 위성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용해된 암모니아가 포함된 액체물로 채워진 거대한 자연 저수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의 내부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타이탄의 매우 역동적인 유체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구의 물순환과 마찬가지로 토성의 달 수문 시스템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표면 유체 저장소의 위치, 크기, 수명을 강조하면서 이 호수의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타이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타이탄이 태양에서 매우 멀고 너무 춥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위성의 대기에는 질소 외에도 독성 메탄이 풍부하고 타이탄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생명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간주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국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샬로웨이가 이끄는 과학자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 상태에도 타이탄에 생명체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달의 화학 성분을 연구한 결과 타이탄의 시와나수소산이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와나수소산은 인간에게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은 예를 들어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며 폴리우레탄이 분해되는 동안 방출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도 시와나수소산은 신경 자극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뉴런에서 생성되고 백혈구에서 분비되어 유해한 미생물의 죽음에 기여하는 등 유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시와나수소산 분자는 고분자, 특히 폴리이민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 유기화합물은 광범위한 광선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타이탄에 대기를 투과하는 소량의 햇빛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이민은 아미노산과 핵산의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폴리이민은 다양한 구조로 존재할 수 있으며 저온, 특히 타이탄의 조건에서도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이민은 벽돌처럼 1차 화학 반응의 촉매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탄의 대기가 더 투명한 곳에서 빛을 흡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빛은 반응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카시니 후이겐스의 미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했습니다. 우주선에서 수집한 샘플 분석 결과를 통해 과학자들은 프로세스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폴리이민이 실제로 생명의 기원으로 가는 길에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폴리이민의 전신인 시와나수소산이 지구상의 생명 기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분자, 메탄으로 가득 찬 액체 호수와 바다, 표면에 도달하는 일정량의 태양 에너지는 모두 일종의 외계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며 타이탄 표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토성의 위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구와 유사한 형태가 아닌 이국적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타이탄을 연구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액체 탄산염을 포함하는 많은 바다와 호수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조건에서 타이탄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 화합물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대기에 산소가 없다는 것은 이 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지구 대기에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타이탄의 대기와 우리 세계의 대기에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약 38억 25억 년 전에는 지구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공기는 이 단순한 미생물이 생성한 메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생물은 바다에서 조용히 번성했습니다. 때때로 지구의 메탄 대기가 오늘날 타이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주황색 안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기는 지구의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DNA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자외선을 대부분 반사하여 지구의 생명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소와 메탄은 토성의 달 대기에서 다양한 유기분자를 생성할 수 있는 두 가지 화학 원소입니다. 실제로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원소는 개별 원자로 분리될 수 있으며 다양한 복합 화학물로 조립되어 토성 표면에 퇴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지구 생명체 형성의 주요 구성 요소인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라고 불립니다. 연구자들은 타이탄에서 이러한 화합물의 성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기여한 화합물과 유사한 것일까요? 미생물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일 것입니다. 우선 생명체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인 액체물이 위성 표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액체 메탄이 타이탄에서 액체물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일부 이국적인 생명체에 매우 적합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상의 유기체가 극한의 온도, 높은 방사선, 물이 없는 절대적으로 놀라운 조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타이탄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체는 내의 미생물이나 극한의 생명체의 형태로 취할 수도 있고 더 극단적인 형태의 메탄 생성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유기체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 호수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산소, 기체 대신 수소를 흡입하고 포도당 대신 아세틸렌으로 대사한 다음 이산화탄소 대신 메탄을 내뿜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고대 지구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신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시 유기물 스프를 오늘날의 뛰어난 생물 다양성으로 변화시킨 반응의 촉매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해온 오랜 시간은 실험실 실험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타이탄이 등장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프리바이오틱스 화학이 가상실험이 실험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년 후 타이탄으로 날아갈 우주탐사선 드래곤플라이가
위성의 여러 지질 지역에서 이 실험 결과를 발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셀크 분화구에 착륙할 예정인데 이곳에서는 풍부한 유기화합물이 표면의 액체와 오랜 시간 동안 섞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수십억 년 전의 지구와 비슷한 세계인가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잠자리 탐사선을 이용해 두 행성 대기의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와 혹한의 추운 조건에서 타이탄의 물은 얼음으로만 보존되어 있으며 주로 메탄과 같은 경질 탄화수소가 액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타이탄에서 가장 큰 분화구를 만든 충돌로 인해 물과 유기물로 가득 찬 따뜻한 호수가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은 수백 킬로미터 두께로 추정되는 타이탄의 얼음 지각 아래 더 깊은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독특한 세계이며 그 역학관계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지구와는 매우 다르지만 현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과 행성과학 회의의 과학자들은 타이탄 내부 깊은 곳에 물이 적어도 때때로 표면의 탄화수와 혼합되어 유리한 생화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해성과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해 위성 지각에 나타나는 균열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타이탄에서 가장 큰 충돌 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직경이 약 425km에 달하고 약 1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멜르바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계산 결과 직경 34km, 초속 약 7km의 속도로 떨어지는 천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의 에너지는 물뿐만 아니라 100만 년 동안 얼어붙은 액체 물의 호수도 표면으로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최초의 원시 유기체의 탄생과 생물학적 진화의 강력한 메커니즘의 시작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형 분화구의 출현은 물과 유기물의 동일한 가열과 혼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시작하여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해야 하는 나사의 미래, 잠자리의 임무는 마침내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초기 지구에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유사한 유기화합물과 분자와 같은 프리바이오틱 화학의 몇 가지 가능한 마커를 확인했습니다. 잠자리호는 지구의 메탄 순환, 대기가 지표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물이 유기물과 섞일 수 있는 곳 등을 연구하여 조건이 생명체에 적합한지 여부를 탐구할 것입니다. 화성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행성이지만 모든 과학자가 화성이 장기적인 인간 거주지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계에서 인간이 장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붉은 행성을 제외하고 타이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잠재적 형성을 위한 최소의 세 가지 조건, 즉 따뜻한 온도, 거주 가능한 대기, 물을 가진 행성과 위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선 타이탄은 여러 면에서 행성에 더 가까운 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거대한 달은 태양계에서 지구 대기압의 약 1.5배에 달하는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달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184개의 위성 중 이러한 대기를 가진 위성은 없습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타이탄의 대기는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풍부한 대기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형성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타이탄의 밀도가 높은 대기는 타이탄에 있을 때 부피가 큰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방사선은 치명적입니다. 태양의 에너지 입자, 특히
은하계 우주선은 인체 조직에 침투하여 암과 인지장애를 일으킵니다. 나사의 현재 암 위험 한도 내에 머물기 위해 우주비행사는 지구 저궤도를 넘어 최대 200일 동안 여행할 수 있으며 화성 여행은 60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입자는 타이탄 표면에 도달할 수 없으며 대기에 흡수되므로 인간에게 안전한 환경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은하계 우주선으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제공할 만큼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 타이탄에 사는 사람들은 중력이 지구 중력의 14%로 달보다 약간 적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우주복을 입고 걷거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춥고 표면 온도는 약 180도이며 대기가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 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타이탄의 빛은 짙은 대기의 안개 입자 때문에 지구의 일몰 직후처럼 약간 어둡습니다. 토성을 마주보고 있는 타이탄의 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고리 모양의 행성을 멋지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서 표면에 안정된 액체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에는 강, 호수, 바다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주로 고緯도에서 발견되는 호수와 바다에서 보트를 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체순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름은 달 표면으로 떨어져 호수와 바다를 채운 다음 증발하여 하늘로 사라집니다. 타이탄은 또한 얼음 아래에 사해와 비슷한 염도를 가진 바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탄은 매우 춥기 때문에 모든 물이 얼어붙어 호수와 바다는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수소는 타이탄의 호수와 바다뿐만 아니라 표면과 대기에도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은 정말 독특한 곳입니다. 타이탄은 지구가 받는 모든 햇빛의 약 1%만 받고 위성 표면의 최고 온도가 섭씨 180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화성이나 달의 표준 옵션에 비해 더 흥미로운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지구 밖의 외계 우주의 연구상 처음으로 지구의 존재 초기에 지구에서 널리 퍼진 것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또 다른 생명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천체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토성 위성의 대기와 액체 매체의 구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기체 생명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타이탄을 연구하는 동안 특정 조건 하에서 이 달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이 그렇게 훌륭하고 흥미롭다면 왜 아직 마스터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임무가 화성과 달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거리입니다. 토성까지의 비행시간은 발사 시 지구와의 궤도 관계에 따라 4년에서 거의 7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식민지를 오가는데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극미 중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일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이탄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타이탄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낮은 플럭스와 이미 낮은 광합성 효율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탄의 주민들은 생명공학과 비전통적인 제품을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타이탄의 미래 인류는 일종의 인공광합성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돌파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10년의 연구를 통해 인류는 태양계에서 독특한 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3가지 유형의 활동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유일한 천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토성의 위성에는 지속적인 지질 활동의 흔적이 있으며 이는 살아있는 지각 활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타이탄 표면의 특성도 흥미롭습니다. 그 구조, 구성, 부조는 토성의 달 표면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찬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바람과 강수량의 영향으로 토양 침식이 관찰되고 암석이 변경되고 퇴적물이 퇴적됩니다. 또한 위성의 대기의 구성과 그곳에 발생하는 순환 과정이 타이탄의 기후를 형성했습니다. 얼음바닥 55에서 80km 아래에 거대한 액체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발견되면서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소수의 행성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타이탄의 강, 호수, 액체 메탄과 에탄이 있는 바다는 달 표면의 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곳의 생명체는 지구의 생명체와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생물과 다른 형태의 생명체이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는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여름 나사는 태양계의 다음 탐사 대장인 독특하고 풍부한 유기체 세계를 가진 타이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탐사선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찾기 위해 토성의 얼음 달 주변을 여러 차례 탐사할 예정입니다. 타이탄은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 중 하나로 지구의 역사를 조명하고 생명체의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달입니다. 아직 타이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가 없지만 복잡한 화학과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지구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에 대한 화학적 증거를 찾는 등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